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보험사가 판매하는 펫보험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울러 현재 가입해둔 펫보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민법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민법 제98조 2를 신설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새로운 조항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사유재산, 곧 재물이었죠.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겠다는 겁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에서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를 하는 국회의원은 질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민법 제98조의 이 1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2항에서 좀 단서를 붙였습니다. 2항에서는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다면 물건이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결국 이 특별한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권 단체 등 시민사회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선언적 조항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선언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방침이나 의견, 주장을 외부에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가령 정치인의 공약 같은 것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게다가 단서 조항인 2항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당장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다면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물은 무조건 물건이었다면 앞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닐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취급되었는지 사례를 한번 확인해보죠. 지금까지 반려동물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철저히 제물로만 인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함께 산책을 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었다. 이 일로 A씨의 강아지가 자동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편 자동차 보험사는 차량 파손 등을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반려동물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은커녕 오히려 A씨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된 셈이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반려동물 주인의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동물을 재물로 판단한 판결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유했던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이에 대해서 재물의 소유주, 즉 주인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반려동물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는데 어떻게 재물처럼 취급하냐고요? 이런 감정 때문에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동물을 물건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앞의 사례에서 반려동물이 아닌 드론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좀 어떻게 될까요? A씨가 연습하던 드론이 조종 미숙으로 찻길로 날아가 부딪혔다. 이 일로 A씨의 드론이 완전히 파손됐고 동시에 차량 일부도 파손됐다. 운전자는 드론을 피하려다 2차 사고까지 발생했다. 운전자는 드론이 찻길로 날아들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은 예시입니다. 드론은 물론 재물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도 법리적으로 재물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판결이 나왔던 것이죠. 소유주가 명확한 물건이 원인을 제공해서 재정적 손해를 입혔고 이 때문에 소유주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동물권이 생기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사고에서 소유주인 A씨도 위자료 명목으로 일부 보상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는 탓이죠. 지금까지 반려동물은 대체 불가능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법적 분쟁에서도 통상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했죠. 다만 소유주인 A씨의 책임은 더 막중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보호 감시 태만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아이가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인사사고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의 책임도 무거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의 보호자인 부모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할 것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반려동물의 경우 TV 등 미디어에 출연하기도 하고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주인이 아닌 반려동물이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반려동물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쳐서 장애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은 통상 비슷한 견종을 구입하는 비용 정도로만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실 수익이나 향후 치료비까지 인정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치거나 죽어서 향후 발생한 이익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한꺼번에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반려동물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의 병원비도 책정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재물은 형사소송으로 번지기가 쉽지 않았죠. 이에 동물을 고의로 다치게 하거나 살해해도 형사소송으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된다면 고의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민사는 물론 형사소송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펫보험은 손해보험사만 취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반려동물이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사는 재물이 손해와 관련된 상품을 취급할 수가 없죠. 그런데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된다면 생명보험사도 펫보험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사망, 질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실손보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형태가 아닌 우리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처럼 종신보험, 암보험처럼 반려동물이 사망한다면 보험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반려동물이 특정 질병에 걸리면 진단금 3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정액보험이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맹견을 키우면 의무적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런 맹견보험은 펫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맹견보험은 배상 책임보험 성격이 강합니다. 맹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할 경우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펫보험이 반려동물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맹견보험은 사고에 대한 배상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죠. 의무 가입해야 하는 맹견보험도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사망이나 질병에 대한 정액 보장은 물론 맹견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을 보상하는 담보가 추가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적지 않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보장 범위와 내용이 넓어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펫보험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뀌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법률 자체도 선언적인 조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김부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이나 댓글로 문의를 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저 김부검을 찾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